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63세 황순이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처럼 미역국을 2숟갈 떠먹고 신문을 펼쳐들었고 저는 주방에서 싱크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어 거실을 보니 신문을 든 채 그 사람의 몸이 소파에 기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TV 소리도, 식탁에서 부딪히는 수저 소리도, 식사 중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게 아니라 내 세상이 텅 빈 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큰 소리 내고 싸운 적도 없었고 아주 다정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같이 있는 게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살림을 할 이유도 밥을 할 명분도 사라지더라고요. 며느리가 도시락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길래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혼자 있는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그 생각부터 했어요. 아들이나 딸은 주말에 전화 한 통, 명절에 얼굴 한번 보러 오는 정도였고요. 손주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고 카톡 하나 보내도 응, 냉 하고 끝이었죠. 나만 빼고 모두가 바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외로운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작은 충동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좀 사볼까? 예쁜 그릇이라도 바꿔볼까?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처음엔 인터넷 쇼핑이었습니다. 다음날 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괜히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내일은 뭐가 올까? 그게 제 하루의 유일한 이벤트가 되었어요. 옷, 그릇, 스카프, 블라우스, 심지어 쓰지도 않는 텀블러까지. 택배를 뜯는 순간엔 기분이 좋았는데 포장을 벗기고 나면 마음이 다시 공허해졌어요. 이걸 어디에 쓰지? 또 사서 뭐하나? 그런데도 손가락은 계속 결제하기를 눌렀습니다. 외로움은 참 이상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 필요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자꾸 뭔가를 하게 만드니까요. 그땐 그게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느낌이 필요했던 거죠. 쇼핑으로는 도저히 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누구라도 좋으니 나랑 이야기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정혜였습니다. 우리는 한때 참 가까웠어요. 대학생 때도 서로 자취방을 오가며 수다 떨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아이들 키우는 얘기, 남편 흉보는 얘기도 잘 나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애가 조금씩 멀어졌어요. 나 요즘 바빠. 다음에 보자.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연락이 끊긴 지 5년은 좋게 됐는데 그날따라 그 애가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카톡 친구 목록에 이름이 떠 있더군요. 손가락이 절로 움직였어요. 정혜야, 잘 지내지? 혹시 오늘 통화 가능할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지금은 좀 곤란해. 나 병원 다니느라 몸이 좀 안 좋아. 나중에 연락할게. 그게 다였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괜찮니?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문득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졌나? 그날 이후 저는 그 누구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멀어진 관계는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도 가끔은 그 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들과 여행 간 사진, 가족끼리 웃는 모습들, 손주가 그린 그림, 전부 나와 상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히 감정이 북받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는 더 큰 고립으로 돌아오죠. 며칠 후 집 앞 카페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앞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나 요즘 우울해서 자꾸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했는데 더 상처만 받더라. 이젠 그냥 혼자 걷는 게 제일 편해. 그 말에 괜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감정적인 연락. 그건 마치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다시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젖고 더 무거워지고 결국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도 무음으로 바꿔두고 카톡
카톡 알림도 꺼버렸어요. 기억 속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지금 곁엔 아무도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혼자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삶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어요. 처음엔 배고파서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먹었는데 그것마저도 귀찮아졌습니다. 세탁기도 안 돌리고 화분에 물도 안 주고 머리는 빗지도 않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옷장엔 새로 산 블라우스가 줄줄이 걸려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입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가장 심했던 날은 이틀 내내 커튼도 열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소음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몸은 점점 굳고 머리는 멍하고 가슴은 뻐근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나를 완전히 놓고 있구나.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고 말해야겠네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퀭하고 입술은 색이 없고 이게 정말 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나를 스스로 망가뜨릴 것 같다는 불안이 엄습했어요. 사람이 외로워도 자기를 놓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끝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은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제겐 큰 용기였어요. 다음 날엔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옷장에서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순이야, 너 괜찮아. 괜찮아질 수 있어.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너무 흔들리기 쉬운 방법이었어요. 진짜 외로움을 이기는 길은 내 삶을 스스로 지키는 것, 나를 돌보는 것. 그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아침 8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창문 열고 환기시키기, 거울 앞에서 눈을 마주치며 오늘 하루 잘해보자 한마디 하기. 이게 다였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었지만 이게 삶의 리듬을 조금씩 되살려주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나니 조금씩 욕심이 생겼습니다.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던 제가 유튜브에 실버 스트레칭이라는 걸 검색해 10분짜리 영상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팔도 안 올라가고 허벅지도 후들거렸지만 땀이 나고 숨이 차면 내가 살아있긴 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엔 마트 대신 시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났거든요. 이모, 깻잎 오늘 싱싱해요.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요? 그 짧은 한마디들이 제 하루를 꽉 채워줬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땐 예쁜 그릇에 담아 먹었고 식탁보도 새로 깔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 예쁘게 차려주는 밥상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라디오 제작반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재미 삼아 해볼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주 1회 복지관에 나가 마이크 앞에서 제 이야기를 녹음하고 다른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63세 황순이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라디오로 울려 퍼지는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딘가에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외로움을 없애는 건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행동. 나를 위해 물을 끓이고 스트레칭을 하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일. 그런 일들이 쌓이니까 삶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녹음 수업이 끝난 뒤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순이 씨, 지난번 그 사연 혼자 밥 먹는 이야기요.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얘기를 듣고 그걸로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해준 건. 그날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나 스스로 글로 적어보자. 그렇게 쓰기 시작한 첫 문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늘 나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글을 쓴다는 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손글씨로 적다 보니 제 마음속 말들이 정리되더라고요. 내가 뭘 원했지? 요즘은 뭘 하고 싶지?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날 살게 했지? 혼잣말 같았지만 글은 생각보다 정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이었어요. 처음 혼자 밥 먹은 날,
처음 남편 없이 병원 간 날, 처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은 날, 그리고 처음 나를 사랑해보려고 노력한 날. 그 이후 저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곳에 가기, 하루 한 장 글쓰기, 매일 아침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건네기. 이걸 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하는 산책도 이젠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뭇잎 소리,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제 호흡. 그 모든 게 나를 세상에 이어주는 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나를 데려가 주길 바랐어요. 이젠 내가 나를 어디든 데려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혼자라는 말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는 순간이더라고요. 복지관 라디오 녹음실에 앉아 마이크 앞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분이 털어놓은 사연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말동무가 없어서 TV 보고 혼잣말을 해요. 어머 저거 맛있겠다. 그치?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외로워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녹음이 끝나고 그분께 다가가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우린 함께 웃었고 그 웃음은 참 이상했어요. 슬픈데 따뜻했고 허전한데 든든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나이 들미라는 말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늙는다는 게 무기력해지고 외롭고 모든 걸 잃어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잘 살아야 했고, 남 눈치 보며 꾸며야 했고, 어디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려야 했죠. 지금은요, 비로소 그냥 나로 남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은 밤이 길고 말할 사람이 없고 식탁에 수저 하나 놓인 게 허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젠 그 허전함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느끼는 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게 느껴질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지금 나는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날 복지관을 나서는데 예전에 일하던 학원에서 같이 강의하던 후배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희 선생님 아니세요? 어머, 진아 씨, 세상에. 오랜만이네. 그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죠? 하고 묻자 그 아이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이혼도 하고 혼자 벌어먹고 사는 게 정말 매일이 전쟁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딱 3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도 아이 둘 키우며 맞벌이하고 남편은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고 정말 하루하루 내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를 정도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 시기 지나고 나면 나중엔 또 외로움이 시작돼요. 지금은 전쟁 같지만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순희 선생님은 이제 행복하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응. 지금은 꽤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행복까진 아니어도 내 마음에 바람이 통하게 됐어요. 그게 요즘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제 라디오 코너에 이런 문장을 녹음했습니다. 외로움은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잠시 앉아서 같이 숨 쉬는 손님입니다. 피하지 말고 앉혀두고 가볍게 등을 두드려 주세요. 그 방송이 나간 뒤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올해 59살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롭다는 말조차 입 밖에 내기 어려웠는데요. 순희 씨 말 들으니 그 외로움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혼자 소파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의 오늘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정말 알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더군요.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 하루는 아침에 라디오 녹음으로 시작해서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고 공원 벤치에서 1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걸로 이어집니다. 누가 보면 그저 그런 노인의 일상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많은 외로움 끝에 만들어진 하루인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이 최고다.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 곁에 있는 나 자신이 최고다. 이제 저는 외롭다고 해서 함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할수록 물건이 아니라 산책과 햇볕 그리고 나 자신에게 시간을 씁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전화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 마음을 내가 가장 잘 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방치하지 않는 한 어떤 외로움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한 번은 복지관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순이 어르신, 요즘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제겐 하루 중 가장 생생한 시간이거든요.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사람 사는 데에서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외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는 연습이 진짜 삶을 지켜준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무심코 물건을 사고 무작정 누군가에게 기대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외롭지만 나는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린 사연은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63세 황순이 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자기만의 삶을 다시 써내려간 한 여성의 이야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